はい、皆さん、こんにちは。ザ・ジャパニーズのリュウです。いかがお過ごしでしょうか? genkiでしょうか? 한 주간 잘 지내고 계실까요, 여러분들? 문법 쿠킹 5번째 시간, 오늘은 대망의 수동태가 되겠습니다. 빠치빠치빠치. 수동태. 시험이 한 일주일 가량 남았잖아요. 물론 이제 수동태 말고도 중요한 문법, 문형들 많이 있는데 그래도 이게 좀 경어 다음으로 어려워하시는 문법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N4뿐만 아니라 좀 N2, N1 좀 상급자 분들도 좀 애매하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건 좀 중요하겠다 싶어서 먼저 좀 갖고 와 봤습니다. 다음 주는 제가 경어를 올려드릴 생각이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과 다음 주에 올라가는 영상들 같이 잘 보고 복습해 주시면 아마 시험에선 두세 문제는 더 맞을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되면 참 다행일 것 같은데 진짜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 좋아요,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2번씩 눌러주시면 취소되니까 알겠죠?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바로 가볼까요? 일본어에는 수동태가 3가지가 있습니다. 일반 수동, 사역 수동, 피해 수동. 수동이라고 하는 하나의 큰 카테고리 안에 사역 수동, 피해 수동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저는 그냥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3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이제 일반 수동은 여러분들이 영어 시간에도 배우셨던 일반적인 수동이 되겠습니다. 뭐뭐함을 당하다, 뭐뭐 해지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죠.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이제 무조건 이렇게만 해석을 하면 좀 해석이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동태의 기본적인 개념과 이렇게 해석이 안 되는 경우는 어떻게 해보는 게 좋을까라는 팁까지 제가 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두 문장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자는 토끼를 먹는다. 토끼는 사자에게 먹힌다. 저희 나라 사람들 이거 뭐 아무렇지 않게 그냥 사용하죠. 근데 어때요? 의미는? 형태는 바뀌었습니다. 그죠? 토끼가 주어로 와 있고 두 번째 문장에서,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되면서 먹는다가 먹히다로 되고, 약간의 변형은 있지만 의미는 어때요? 같죠? 맞아요. 그러니까 수동태는 수동태 이전에 능동태를 생각하시면은 의미 전달이 분명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왜 의미가 똑같은데 굳이 수동태를 쓸까? 이유는 제가 앞서 설명을 드렸지만 토끼가 주어로 왔죠. 능동태 문장에서는 토끼는 을을 앞에 붙어 있기 때문에 목적어입니다. 목적어. 근데 그 목적어가 주어로 왔어요. 그게 목적입니다. 목적어를 주어로 삼고 싶어서, 즉 목적어를 강조해주고 싶어서 수동태를 쓰는 거고, 즉 수동태라고 하면 목적어를 주어로 삼고 싶을 때 그에 맞게, 그에 어울리게 변화되는 동사의 형태를 뜻하죠. 즉 먹는다에서 먹히다로 바뀌고 그 먹히다가 수동태라는 겁니다. 자, 이게 3번째 항목에 타동사만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토끼를 먹는다죠. 토끼가 주어가 됐죠. 즉 능동태 문장에서 목적어가 없어요. 목적어가 없어. 그럼 얘를 수동태로 바꿀 수가 있을까요? 없죠. 목적어를 주어로 갖고 오는 건데 갖고 올 목적어가 없어. 그럼 못 바꿔요. 자, 그렇기 때문에 목적어를 반드시 필요로 하는 이 타동사, 타동사만 수동태로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네. 자, 그래서 해석은 이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일단 원형을 먼저 떠올리시면 될 것 같아요. 원형을 먼저 떠올리시고 반대 개념으로 떠올려 보시면은 해석이 쉬워집니다.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보고 계신 먹다, 먹히다도 마찬가지고요. 말하다, 듣다. 그죠? 말하다의 반대말 듣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요. 찾다, 발견되다. 찾다, 찾음을 당하다, 이렇게 해석하셔도 되지만
그게 조금 어색하잖아요. 그래서 반대 개념인 발견되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게 하나의 팁이 되겠습니다. 네. 뭐 이런 것도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함을 당하다 일단 해석을 하시고 자연스러운 저희 나라 말로 바꿔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되셨죠? 이 수동태를 계속 이제 반복 학습 그리고 이제 예문들 많이 보시다 보면요, 수동태를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능동태 문장이 떠오르실 겁니다. 그러면 그 떠오르는 능동태로 해석을 해주셔도 괜찮죠? 그러니까 토끼는 사자에게 먹힌다. 우사기와 라이온이 타베라레루. 얘를 읽으면서 우사기 제가 라이온과 우사기요 타베르 이 문장이 떠오르면 그거 그대로 해석하시면 되는 겁니다. 의미는 똑같으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수동태를 보시면은 습관적으로 원형을 떠올려 보시고 원형을 떠올림과 동시에 능동형 문장을 완성시켜 본 다음에 걔를 해석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팁. 아니면 그냥 수동태를 함을 당하다로 해석해 보시고 자연스럽게 의역하시는 거, 그것도 하나의 팁. 그리고 마지막은 반대 개념을 떠올려 보기. 오케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일반 수동태를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렸어요. 수동태를 그냥 단어처럼 이 뜻만 외우시는 것보다 이 수동태가 왜 생겼는지, 목적이 뭔지를 좀 이해하고 가시면은 좀 공부에 의욕이 생길까봐 제가 이것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먹는다를 이제 먹힌다로 바꾸는 이게 이제 수동태거든요. 자, 그럼 그 방법을 그룹별로 설명을 드릴게요. 간단합니다. 1그룹은요, 어미를 아단으로 바꾸고 레루를 붙이면 돼요. 단 어미가 우인 녀석은 아가 아니라 와가 된다라는 거. 저희 부정형 할 때도 말씀을 드렸죠. 네. 자, 그럼 연습을 좀 해보겠습니다. 노무는 어떻게 바뀔까요, 여러분들? 자, 노무, 캐루, 야루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선생님 캐루는 2그룹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캐루는 예외 1그룹입니다. 그래서 넣어놨어요. 자, 잠깐 멈추시고 요 세 녀석을 한번 바꿔보시겠습니다. 되셨을까요? 네, 노무는 무를 아단으로 바꿔서 노마 레루, 그렇죠? 그 다음에 캐루는 루를 라로 바꾸죠. 그래서 캐라 레루. 야루는 루를 아단으로 야라 레루. 노마레루, 캐라레루, 야라레루가 되겠습니다. 노무는 마시다니까 노마레루는 마심을 당하다, 그렇죠? 먹히다, 꿀꺽 삼켜지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고요. 캐루는 발로 차다. 그러면 캐라레루는 해석이 어떻게 될까요? 참을 당하다, 차이다, 그렇죠? 차이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야루는 하다니까 야라레루는 함을 당하다, 하다의 반대말 당하다죠. 당하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두 번째, 이그룹 동사 가보겠습니다. 이그룹 동사는 항상 루를 떼죠. 그래서 루를 떼고 라레루를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개의 동사가 나와 있죠. 타베루, 미루, 타테루가 있습니다. 바꿔보실게요. 금방 바꾸실 수 있을 거예요. 잠깐 멈추시고. 네. 되셨을까요? 간단하죠? 공식만 외우시면 되니까. 타베루는 타베라레루고요. 미루는 미라레루, 타테루는 타테라레루가 되겠습니다. 해석이 중요하죠. 수동태는 항상 해석이 중요한데 타베루는 먹다, 먹히다가 되겠죠. 반대 개념을 생각해 볼게요. 미루, 보다. 내가 무언가를 보고 있어요. 그럼 그 무언가의 입장에서는 나에게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보여지다. 타테루, 얘는 타테루는 어떤 건물을 짓다 할 때 그 짓다라는 뜻인데 이거 어떻게 우리 사용되나요? 인간이 건물을 짓다, 그 짓다의 원형이 수동태로 바뀐 거예요. 즉 건물이 주어로 온 거죠. 그럼 건물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건물 입장에서는 사람에 의해 지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어지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된다. 되셨죠? 그러면은 이제 3그룹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그룹은 수르크루 두 가지가 있는데 수르는 사레루고요. 쿠르는 코라레루가 되겠습니다만 쿠르는 자동사예요, 타동사예요? 아까까지 우리가 봤던
그 동사들 전부 다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은 타동사들이었습니다. 그렇죠. 목적어를 다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 쿠르는 어떻습니까? 집에 오다, 사장님이 회사에 오다, 을를 목적어가 들어있나요? 목적어 필요로 하지 않죠. 없어도 성립이 되죠, 문장이. 그러니까 쿠르는 자동사죠. 그래서 이 코라레루는요, 일반 수동에서는 사용이 안 됩니다. 그럼 얘는 언제 나오냐? 그 다음에 나올 피의 수동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형태만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일반 수동은 마무리가 되었고, 자, 그러면 이제 사역 수동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역 수동은 말 그대로 동사의 사역형을 수동태로 바꿔주는 거예요. 저희 사역형은 지난 시간에 배웠죠. 뭐뭐 하게 하다, 뭐뭐 시키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된 녀석이었는데, 걔를 이제 다시 수동태로 바꿔주는 거를 이제 사역 수동이라고 하고, 그렇게 됐을 때 해석은 어떻게 되냐? 억지로 뭐뭐 하다, 어쩔 수 없이 뭐뭐 하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역은 뭐뭐 시키다였죠. 시키다의 수동이니까 시킴을 당하다로 해석을 하겠죠. 무엇 시킴을 당하다, 그죠? 근데 그렇게 해석을 하면 좀 해석이 어색하잖아요. 내가 누군가가 공부를 하는데요, 시켜서 공부를 해요. 그럼 어떻겠어요, 여러분들? 공부를 하긴 하는데 억지로 하죠. 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죠. 그런 감정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때 사용되는 게 사역 수동이다. 구체적으로 자, 하하니 벤교 사세라레루라고 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하하니 벤교 사세라레루. 지금 빨간색으로 쳐져 있는 거 보이시죠? 벤교 다음에 나와 있는 요 사세라레루가 사역 수동입니다. 자, 공부하다의 원형은 뭐였죠, 여러분들? 같이 떠올려 볼까요? 벤교 스루였죠. 그죠? 그럼 벤교 스루의 사역형은 뭐였죠? 사세루. 그래서 벤교 사세루가 됩니다. 근데 얘를 한 번 더 수동태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벤교 사세루는 루 앞에 히라가나가 에단이기 때문에 이그룹 동사를 활용을 하시죠. 그래서 벤교 사세 루를 떼고 라레루를 붙여서 벤교 사세 라레루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벤교 사세 라레루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해석? 억지로 공부하다, 어쩔 수 없이 공부하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된다고요. 자, 그럼 중요한 요 첫 번째 빨간색 니, 얘가 중요한데, 요 니는요, 억지로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게 만든 장본인이 앞에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누구에 의해, 누구누구 때문에로 해석해 주시면 돼요. 물론 지금 네 번째 항목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시킴을 당하다로 해석하고 자연스럽게 말로 의역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머니에게 공부시킴을 당하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된다는 거죠. 어머니에게 공부시킴을 당하다, 즉 어머니가 시켜서 억지로 공부하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시킴을 당하다라고 하는 그 직역을 빼고 바로 의역을 할 수 있게 지금 팁을, 하나의 공식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니가 나왔어. 니는 뭐뭐에 의해 때문에로 해석한다. 그리고 사역수동은 억지로 뭐뭐 하다로 해석한다. 그 두 개만 외우시면 해석 자연스럽게 될 겁니다. 이게 독해 때는 괜찮은데 청해 때 이 사역수동을 들으면은 약간 멘붕이 와요. 바로바로 직역을 해야 되는데 이 버퍼링이 좀 걸리다 보니까 이 직역에서 의역을 또 하자니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 효율을 위해서 제가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항목, 모든 사역형은 타동사죠. 시키다이기 때문에 시킴의 대상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목적어를 필요로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 사역수동의 원형을 떠올려서 얘가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 요거를 일일이 확인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 말씀드리겠고, 자, 그리고 이제 공식을 외우는 게 편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하하니 벤교 사세 라레루는 다시 한번 정리, 엄마에 의해 억지로 공부한다. 엄마가 시켜서 억지로 공부한다. 엄마 때문에 억지로 공부한다. 네, 그 강제성만 잘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셔서
자, 그럼 피해 수동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해 수동. 피해 수동은요, 이 말 그대로 내가 피해받았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수동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해석은 뭐뭐 하다로 해석이 됩니다. 자세하게 좀 볼까요? 제가 피해 수동을 사용한 문장 하나를 갖고 왔는데 읽어보시면 도모다치니 코 라레루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역 수동도 그렇고 피해 수동도 그렇고 이 조사 니를 어떻게 해석하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먼저 그 전에 이 피해 수동에서 사용될 수 있는 동사는요, 무조건 자동사밖에 없어요. 자동사. 아까 제가 일반 수동태 할 때 쿠루 말씀을 드렸는데 쿠루는 자동사였죠. 걔를 수동태로 바꿉니다. 코 라레루로 바꿔요. 그러면은 얘는 뭐라고요? 일반 수동도 사역 수동도 아닌 그냥 피해 수동이다. 피해 수동이다. 자동사가 수동태가 되었네. 오케이, 피해 수동이네. 그러면 뭐뭐 하다로 능동태처럼 해석해야지. 이렇게 마음 갖고 읽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동사, 이 수동태에 관련된 문제를 보실 때는 원형이 뭔지, 그러니까 사역 수동을 제외하면요, 일반 수동과 피해 수동을 보실 때는 항상 동사의 원형을 떠올려 보시고 얘가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를 습관적으로 떠올려 보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코 라레로 나온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은 그러니까 그냥 오다로 해석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니 있죠, 조사 니, 얘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얘는 피해를 끼친 장본인이 그 앞에 나와요. 해석은 에게로 해석 안 합니다. 누구누구가, 누구누구이, 이 혹은 가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얘가 제가 피해를 받았다는 거를 이제 강조해주기 위해 사용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해석을 하면 친구가 왔다, 과거니까 친구가 온다, 이렇게 해석을 하잖아요. 도모다치가 크루 해도 되는데 왜 굳이 수동태를 썼냐? 피해를 받았다라는 것, 즉 친구가 온 것이 짜증났다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어떤 일종의 모종의 피해를 받았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려고 이런 피해 수동을 쓰는 거예요. 능동형을 쓰려면 도모다치가 키마시다, 다카라 스고쿠 이야데시다, 거기에 대한 감정을 추가적으로 얘기를 해줘야지 내가 그것 때문에 피해를 받았다라는 게 설명이 되는데, 그 두 개의 문장을 이 피해 수동 하나로 퉁칠 수 있는 겁니다. 도모다치 니코라를 했다. 그럼 듣는 사람이 좀 싫었구나 라는 거를 단박에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목적에서 만들어진 문법이다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자, 이것도 공식을 외우는 게 편하고요. 자, 그래서 지금 도모다치가 코라레루는 친구가 온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다. 오케이, 좀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그러면 이제 정리를 좀 해볼까요? 사역 수동은 사역형을, 동사의 사역형을 수동태로 바꾸는 거다. 조사 니는 에게가 아니라요. 에게가 아니라 누구누구에 의해, 누구누구 때문에 혹은 누구누구가 시켜서로 해석을 한다. 그리고 동사의 수동태 부분은 억지로, 어쩔 수 없이 뭐뭐 하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 그리고 피해 수동은요, 자동사 전용이다. 자동사를 수동태로 바꿔주면 무조건 피해 수동이다. 해석 니는 어떻게 한다고요? 에게가 아니죠. 누구누구가, 이가 주격조사 해석을 해주시고요. 수동태 부분은 능동태처럼 뭐뭐 하다로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연습을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적혀있는 이 문장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라이온이 타베라레루 우사기가 가와이소다. 자, 일반 수동인지 피해 수동인지 사역 수동인지 먼저 떠올려 보시고요. 그리고 동사의 원형 떠올려 보셔야 되겠죠.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 해석 되실까요? 오케이. 타베라레루, 원형은 타베루, 먹다죠. 먹다는 타동사죠. 일반 수동태다. 라이온, 사자에게 타베라레루, 먹히는 우사기가, 토끼가 가와이소우다, 불쌍하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장. 와타시와 이츠모 센세이 로카니 타타사레루. 해석 한번 해보실까요? 자, 다타사레루 수동태죠. 원형은 타츠가 되겠습니다. 타츠는 1그릇 동사잖아요. 그래서 타츠의 사역형은 두 가지가 나올 수 있다 했어요. 타타스
혹은 타타세루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수동태는 타타스를 갖고 활용을 해준 겁니다. 즉 타츠의 사역 수동이 되겠고 타타사레루, 즉 이 사역 수동은 어떻게 해석합니까? 어쩔 수 없이 억지로 섰다. 현재형이니까 억지로 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센세이니, 자, 니가 두 개가 나오는데 사역 수동에 맞는 조사 니가 있고요. 단순하게 장소를 가리키는 니가 있어요. 그렇죠? 구분 잘 해주셔야 되겠죠? 자, 센세이 니가 그죠? 서게한 장본인이니까 복도가 서게했을 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장본인인 선생님 뒤에 붙는 요 니는 시켜서 때문에 에 의해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된다라는 거. 그래서 해석은 이렇게 됩니다. 나는 항상 선생님 때문에, 선생님에 의해, 선생님이 시켜서, 셋 중에 여러분들이 편하신 걸로 해석해 주시면 돼요. 로카니, 복도죠. 복도에, 얘는 그대로 기존에 저희가 알고 있는 그 조사 그대로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나는 항상 선생님 때문에 복도에 선다. 그렇죠. 선생님이 시켜서 복도에 쓴 거예요. 되셨죠? 네. 선생님이 시켰다. 선생님이 주어가 아니고 그 시킴에 의해서 서게 된 내가 주어인 거예요. 나를 강조해주기 위해서 굳이 사역 수동을 쓴 거라는 거죠. 마지막, 아멘이 후라레 때 후크가 누랬다. 자, 후라레 때가 수동태 부분이니까 얘는 원형을 떠올려 봅시다. 후루 내리다죠. 내리다는 자동사예요, 타동사예요? 자동사죠. 비가 내리다. 목적어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자동사의 수동태네. 그럼 피의 수동이네. 좋다. 그러면은 그냥 능동태로 해석하자. 내려서. 오케이? 그 다음에 후라레 때 앞에 있는 이 조사 니는 어떻게 해석합니까? 그래요. 그냥 이가로 해석한다. 비가 내려서 후크가 누랬다. 옷이 젖었다. 아메가 키때 죄송합니다. 아메가 후때 후크가 누랬다 해도 되지만 옷이 젖었다라는 그 사실이 나한테 굉장히 큰 피해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강조해주기 위해서 굳이 수동태를 갖다 쓴 거다. 그래서 피해 수동인 겁니다. 아멘이 후라레 때 후크가 누랬다. 됐죠? 굳이 뒤에다가 맺자 이해졌다 이렇게 안 해도 된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효율적이죠. 네, 그러면은 오늘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긴 시간 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피해 수동, 사역 수동, 일반 수동, 수동태 전부 다 배웠는데 직역을 하시는 방식을 고집하시는 것도 저는 뭐라고는 안 합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청해에서는 이 굉장히 속도전이거든요. 듣고 바로바로 해석이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버퍼링이 걸리는 그런 표현들이 가급적이면 없는 게 좋아요. 그래서 사역 수동을 직역을 해서 다시 한번 뭔 뜻인지 의역을 해보고 그 과정이 이 듣기에서 너무 좀 아깝기 때문에 효율을 위해서라도 꼭꼭 요 공식들 있죠? 제가 사역 수동 피해 수동 끝나고 요약한다 하면서 잠깐 이제 정리해드렸던 그 컷이 있을 겁니다. 그것들만 캡처를 좀 하셔서 시험장 가시기 전에 외워주시면은 정말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추가적으로 이해가 안 되셨거나 궁금하셨던 부분들은요, 댓글에다가 편안하게 달아주시면은 제가 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동태뿐만 아니라 일본어 공부하시다가 어려우셨던 점, 이해가 안 됐던 점, 이런 부분들까지도 편안하게 댓글 남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부담 갖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 주시느라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 감사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皆さんまた来週お会いしましょう。バイニー。